안녕하십니까. 슬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인 암 치료와 후속 관리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누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진목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살코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그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원장님이 하고 계신 그 통합암 치료,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암 치료는 뭐죠?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표준 치료라고 합니다. 암 표준 치료는 매우 효과적인 반면에 공격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많이 만들죠. 특히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부작용 무서워서 항암 치료를 기피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고 표준 치료의 성적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통합암 치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암세포가 매일 수천 개씩 생기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누구나 암에 걸리고 누구는 왜 암에 걸리지 않느냐? 바로 면역이죠. 암에 걸리는 것은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인데,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잘못된 먹거리가 1위, 그 다음 흡연, 감염, 비만의 순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임상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에는 스트레스, 즉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암과 인과관계를 입증한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마음은 뺀 것 같습니다만 마음이 1위이고 그 다음 잘못된 먹거리, 흡연, 감염,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암 표준 치료 후에 이들 요인들을 잘 관리해 줘야 되는데, 암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카드라 하면 이거 했다가, 뭐라 카드라 하면 저거 했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도해 드리는 역할도 바로 통합암 치료 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대학 교수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그 결과 잘 모르고 계실 텐데, 미국 유명 암센터들, 예를 들자면 MD 앤더슨이라든지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이라든지 유명 암센터 모두에 통합의학 센터가 있고 암 주치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는 서울대, 부산대, 아주대, 차병원 등 4곳에만 있고 그 외 모든 대학병원에는 통합의학센터가 없습니다. 통합의학센터가 있는 이 4병원도 다른 과 교수님들이 환자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암 발병률이 높은 건 이미 유명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또 이게 조금 특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1999년인데, 그리고 또 마지막 자료가 나온 게 2021년입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3.3%씩 암 발생이 증가하다가 그 후 5년간은 또 3.1%씩 감소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정체기였고 2020년에는 최저점을 찍었다가 2021년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2021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암 발생이 급증했지만 지난 10년간 젊은 연령층에서 암 발생이 증가해왔고, 특히 여성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위암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라는 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2019년 남성에 있어서 폐암이 위암을 제치고 1위가 되었고,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서도 폐암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감소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남성들에서는 폐암과 전립선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유방암은 주로 노년층에서 호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년층에 호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연령층에서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암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30년간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등 동물성 식품과 당류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암 발생률 증가와 거의 평행관계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탄수화물에는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탄수화물과 가공을 통해서 섬유질이 날아가 버린 단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간단히 복합당, 단순당이라고 말하고 단순당을 더 줄여서 당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합당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고 단순당, 즉 당류는 건강에 해롭고 암의 발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 가정 어디에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테프론 냄비 아시죠? 프라이팬 냄비 이런 테프론 냄비들이 그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일회용 컵에도 PFOA라는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프론 조리기구로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하면 PFOA라는 발암 성분이 증발하면서 우리 암을 초래할 수 있고 음식이 고온으로 조리될 때에도 발생하는 연기에도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가지고 있는데 찬 음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네, 이게 뜨거운 거는 뜨거운 그죠? 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 일회용 컵 조그만 거 예. 거기다가 뜨거운 커피, 뜨거운 물 부어서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예, 그거 안 좋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일회용 컵을 이용해야 될 때는 아. 무조건 아이스로. 이거 아이스로 바꿔야 되겠네 이제. 네. 그러면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어요? 10가지 금지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에 튀긴 음식이고 아주 맛있는데. 소금에 절인 식품, 이것도 맛있고. 육가공 제품, 다 맛있는 거. 과자류, 청량음료, 편리류, 편의점에 파는 레토로 음식들입니다. 예. 그리고 통조림 식품, 설탕에 절인 과일, 설탕에 절인 과일을 드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뭐 야채나 과일을 그 흑설탕에 절여서 네. 그렇게 드시는 효소액이라고 하죠. 발효액. 네. 예, 그게 안 좋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예, 알고 그게 이제 있어요. 단당류죠, 그죠? 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냉동 간식류,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네. 것들이고, 숯불구이류. 다 맛있는 걸 이렇게 해놓으시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탄 고기입니다. 그렇지. 예. 직화. 어떤 음식이든 타면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최종 당화산물 AGE라고 합니다. 영어로. AGE라는 성분이 만들어져서 안 좋은데 특히 육류가 타면 벤조피렌이나 HCA 같은 1군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에는 방부 목적과 발생 목적으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1군 발암 물질을 섞기 때문에 문제인데 탄고기와 핫도그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감자튀김, 탄산음료, 도넛 요 5가지가 미국 암협회에서 2013년에 발표한 암을 잘 초래하는 5대 식품에 포함됩니다. 큰일 났네. 그 다음으로 우유가 문제가 되는데 우유는 수십 년간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믿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과거 우유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항생제, 성장호르몬 등 화학물질에 오염되기 때문에 매우 안 좋고 과거에 단백질과 칼슘이 많아서 좋다고 했던 것도 이제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암을 오히려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칼슘뿐 아니라 인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칼슘이 오히려 인 때문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식품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연어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수입 연어의 대부분은 양식 연어인데 양식 연어는 살색이 붉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그스레한 색상을 띠기 위해서 색소가 함유된 먹이를 주고 그 색소 속에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고 거기에 또 항생제 같은 화학물질이 많이 함유되어서 건강에 해롭고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땅콩 같은 견과류가 곰팡이가 설면 간암을 초래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지 않아야 되겠고 곰팡이가 보이면 미련 없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이 많은데 오메가3와 달리 암을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싱싱한 땅콩이라 하더라도 많이 드시지 않으시길 권유합니다. 그래요? 땅콩도 맛있는데. 그리고 땅콩 보관할 때는 그럼 상온이 아니고 냉동실에다가 그게 보관하는 좋을 것 거죠?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들은 어떻습니까?
요거트는 발효식품이라서 더 좋은 것으로 흔히 착각들 하시죠. 착각이에요? 예, 농축되면서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임상 연구 결과 암 발생률이 3배에서 5배까지 네?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논문을 바탕으로 한 원장님의 생각으로 암을 예방하나 치료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뭐예요? 저는 스트레스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탄 고기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암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진단받기 전 수년 사이에 큰 스트레스를 겪은 일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오히려 암에 걸렸을 때 음식에 제한을 두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이 다 해롭다. 그래서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흡연 애호가들의 주장 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받느니 담배를 피우는 것이 차라리 건강에 덜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 동료 같은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단 항암 치료 중일 때는 면역도 떨어지고 체력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잘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체중까지 되라는 것은 아니고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드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항암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암 예방식은 채식이죠. 암 예방식 원칙대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항암 치료 후에 먹으면 나쁠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떤 음식이 있어요? 의외로 좋은 음식으로 커피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한잔 먹어요. 커피에는 크로겐산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원두를 첨가물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된 커피 머신에서 볶거나 드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부가 권고하는 10대 암 건강 수칙도 있다고 들었는데 원장님이 한번 이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국립암센터와 복지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암 예방 수칙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자. 두 번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세 번째, 음식을 짜게 먹지 않고 탄 음식도 먹지 말자.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자.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자.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서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고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을 하고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서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십시오 하는 게 10가지입니다. 근데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암 검진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암 검진할 때 왜 CT를 찍는다든지 얼마 전에는 그 대기업의 임원들은 특별히 건강검진 좋게 한다고 펫 CT를 찍었는데 요즘에 그거 안 찍어요. 방사선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방사선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으로 노출되는 방사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방사선 피폭 선량이 많은 검사는 피하시기를 권유합니다. 40대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전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은 그 다음 검사는 MRI나 초음파로 대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 폐암 검진은 저설량 CT, 방사선 노출이 적은 겁니다. 저설량 CT로 검사받으면 됩니다. 폐암은 일반 촬영으로는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 흡연을 쭉 하셨다면 빠지지 말고 검진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올해 내가 CT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한 1년쯤 있다가 찍으면 여기 있던 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지만 이제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누적 독성이 있죠. 예. 네.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독성입니다. 예. 예. 아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걱정이 돼요. 지금 암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나눌게요.